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람과 기계로 구성되어지는 인간-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인간-기계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기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인간공학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인간-기계 시스템이라고 할 때 우선 시스템이 무엇이지? 물론 여러분들이 시스템 정도는 다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시스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을 보통 시스템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우선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기능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어떻게 기능을 달성할 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것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 또 하나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합체.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결국 시스템에 갖춰야 될 요소는 크게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시스템을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스템의 3요소는 뭐다?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성 요소가 그냥 단순히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군더더기 없이 그것이 너무 불필요하게 있어도 안 되고, 혹은 그것 상호작용을 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해서 구성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우선 사람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지. 또 그 안엔 각기 여러 가지 또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시스템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시스템의 하부에 또 서브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인간을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각기계, 신경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등등, 이렇게 계라고 하는 건 뭐야? 결국 각각의 시스템을 계로 표현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러한 각각 하부 시스템과 혹은 서브 시스템과 하나의 그것을 그로 인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커다란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거기서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정보가 입력이 되면, 정보가 주어지면 그것을 감지하기 위한 수용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다시 여기서 정보를 보관하고, 혹은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꺼내어서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지. 그리고 이것이 실행이 되고, 실행은 다시 출력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또 소리를 듣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데, 일단 보는 것에 집중해서 보면, 자, 정보는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지? 여러분들에게 화면의 디스플레이상에 이것이 글자나 그림으로서 제시가 되게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안 써지나? 글쎄, 글씨가 제대로 잘 안 써지는데 이게 이렇게 꽉 눌러야 되나? 예. 멀리서 띄어서 써야 된다고요? 펜을 좀 이렇게 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멀리. 아, 이거 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네, 한번 서보시고. 펜을 완전 멀리 그냥 거의 막대기로 쓰고. 자, 화면에 글씨 형태로 주어지면 우리는 수용기. 감지하는 것은 수용기. 우리 이때 여러 가지 감각 수용기가 있지만 우리가 시각 정보는 바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지. 자, 그러면 눈에 망막이 비추어진 것이 우리의 망막수용기에 비춰지게 되면 이것이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은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지. 이때 전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심성 신경계를 통해서 바로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우리 대뇌. 그러면 일종의 이것은 중앙 처리를 하는 CPU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우리의 기억, 대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곳에서 정보를 집어넣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 그래서 정보 처리가 되면 바로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있는 글씨를 필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연필을 잡고 여기서 필기를 해야 되겠다면 여기서는 이제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실행을 할 때는 일종의 조작기. 조작기는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을 움직여서 노트에, 그러면 이것이 손을 움직여서 노트에 이제 필기라는 형태로 필기라는 형태로 이제 출력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출력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바로 감지를 하고 정보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정보를 보관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하는. 그래서 바로 이 사각형, 파랗게 칠해져 있는 사각형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은 정보를 감지하고 실행하고 그 안에서 그걸 위해서 정보 처리나 의사결정을 하고 보관을 하는 네 가지 바로 기본 기능을 갖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인간기계 시스템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좀 더 일을 효율적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도구에서부터 기계 혹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피복을 제외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기계로 분류한다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기계라고 하는 것, 물론 기계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인간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기계는 바로 잘 써지지 않는데 피복을 제외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기계로 분류하고 여기서는 인간기계 시스템을 우리가 설명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인간기계 시스템은 특정 혹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인간과 기계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합되어 있는 집합체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결국 인간과 기계가 구성 요소가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 그랬지.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자, 사람이 있고 사람이 기계를 통해서 보통 일을 하게 되지. 그러면 이 사람과 기계 사이에 있어서도 정보를 주고받는 하나의 또 작은 시스템이 될 수가 있지. 그러면 정보를 서로 수용하고 또 주고받는 이런 인풋 혹은 아웃풋이 발생하게 되지. 그럼 사람과 기계 안에서의 구성 요소로서 바로 또 이 안에 각각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출력하는 구성 요소가 또 서브 시스템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목적은 뭐야? 어떤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인간기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어. 이때 이 안에서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야? 바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 자, 우리가 피복을 제외한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이제 기계로 분류를 한다는데,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그것도 바로 사람과 그 제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수기인데, 이 정수기와 사람 사이에서는 자, 사람과 기계로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사람은 어떻게? 자, 여기 통해서 따뜻한 물을 필요로 한다. 혹은 차나 커피를 마시고 싶다 하면 티백이나 커피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커피라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될 수가 있지. 그럼 사람은 바로 어떤 것이 따뜻한 물인가 찬물인가 그것을 구분하고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뜨거운 물이니까 뜨거운 물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되지. 그럼 컵을 갖고 가서 여기다 대고 밀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띄게 되면 그것이 정보가 서로 기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사람이 눌렀을 때는 정보가 입력되었구나. 그럼 물을 내려야지 하고 물을 내리게 되고, 사람이 떼게 되면 물을 안 주게 되고, 이와 같이 기계에 있어서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과 출력이 있고, 또 사람한테 있어서도 판단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시 손을 통해서 출력을 하고 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결국 인간기계 시스템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때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커피를 만들고 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취급하는 뜨거운 물을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이것이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그때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 인간공학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 중심 혹은 이때는 사용자고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의 설계 혹은 사람을 배려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 대상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면 계면이라고 하지. 그래서 사전에선 인터페이스를 계면이라고 우리말로 바꿔놓고 있던데 어쨌든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제품과 만나는 접촉 공간 혹은 그 접촉 면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 통로인 구체적인 색상, 배열, 장소 등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바로 여기서 기계측의 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색상이라든지 하는 것들, 여기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과 기계의 접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바로 그것을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는 것. 또 이 안에서 상호작용할 때 바로 인터랙션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과 제품 혹은 기계에서 서로 상호 간에 발생하는 사용 행위와 활동이 바로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 인터랙션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인간기계 시스템을 잘 안 써지는데 약자로 맨머신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MMI 혹은 맨머신 인터랙션의 약자인 MMI 써서 MMI라고 쓰면 초창기에 있어서는 인터페이스만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인터랙션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자, 단순히 인간과 기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바로 정보가 오가게 되지. 그래서 여기 인간-기계 시스템에 인간-기계,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인간-기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것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 이 구분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해결책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지. 자, 어쨌든 인간-기계 정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모델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는 이제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되다시피 했지. 자, 그러면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때에 한번 인간-기계 정보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자, 운전자와 자동차가 있지. 그러면 자, 이 선으로 구분을 했을 때 위쪽이 운전자,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밑에가 자동차, 기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 운전자와 기계, 자동차로 이루어진 인간, 기계 시스템. 여기에 주고받는 정보가 들어가게 돼서 인간, 기계 정보 시스템.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만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 뭐 밝은 날 할 수도 있고 또 어두운 밤에 할 수도 있고 또 비가 올 때 할 수도 있고 쾌청한 날 할 수도 있고 눈이 오는 날 할 수도 있고 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바로 인간 기계 환경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우선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인간 기계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인간기계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운전자는 이 표시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지. 그때 표시장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바로 일종의, 그때 표시장치를 잘 안 써지는데, 오케이. 표시장치는 표시기라고 간단히 우리가 부르고, 이것을 영문으로는 디스플레이라고 표시를 하게 돼. 그래서 표시기에 나타나는 것, 표시기에는 여러 가지 속도계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자, 속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할 때, 이 속도계를 통해서, 속도계는 뭐 아날로그 형태의 것도 있고 디지털 형태. 자, 여기서 계기판에 바늘을 통해서 속도가 나타나면, 그것은 바로 감지를 할 때, 이때는 바로 우리 수용기, 이것을 인간기계 시스템에서는 이제 수용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용기를 통해서, 그때는 수용기가 눈에 해당하지. 그래서 눈을 통해서 이것을 정보를 받아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우리 중추로 보내게 되지. 그래서 대뇌로 보내게 되면 대뇌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많이 나와 있네. 예를 들어서 60보다 지금 80 정도가 돼 있으면 60 구간에서 80은 너무 높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하고 판단하면 바로 또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페달을 밟기 위해서 다리를 조작하게 되지. 이때 이것을 조작을 하는 것을 조작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 조작기, 다리에 이것이 정보가 신경계를 통해서 조작하기 위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면 바로 제어장치, 이것은 이 제어기라고 하고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기계 측에 이것이 힘에 의해서 전달이 되게 되지. 그러면 바로 브레이크를 혹은 감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낮추게 되면 여기서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계가 작동이 되고, 그러면서 속도가 내려가면 다시 속도가 내려간 것이 디스플레이 표시가 되고,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한다든지 다시 더 높인다든지 하는 이러한 인간과 기계, 운전자와 자동차 사이에 있어서 결국 정보 전달, 그것이 정보가 처리되고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작동이 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하면서 운전자와 자동차 사이에 있어서 목적지까지 이동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과 기계에 있어서 정보 처리 모델을 생각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랙션을 어떠한 형태로 할 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안전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간공학에서 그것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러한 기계 중에서도 우리가 뭐 기계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용 기계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로서는 여러 가지 제품 혹은 그것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쉽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 이때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과 기계가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소통을 하고 사용할 때 좀 더 기계 측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지. 그래서 그것이 표시장치인 표시기를 통해서 나타내질 때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데 그것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인간은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해서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작할 때 결국 쉽고 또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생산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기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인터페이스의 설계를 통해서 결국 좀 더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것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 표시기와 혹은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작동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이것은 결국 맨머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맨머신 인터페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과 기계 혹은 시스템 간의 접점이 되는 곳에서 사람과 제품 사이에서 정보 전달 혹은 상호작용이 잘 되도록 하는 정보 교환의 창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맨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것. 인터랙션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로 사람과 기계 사이에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인터페이스는 바로 인간과 도구, 기계와의 이 접점이 되는 곳.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공유하는 영역 혹은 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나는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개념적이고 구체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것. 인터랙션은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지. 그래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리적 기구나 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공간적 개념까지를 포함한다 하는 것. 자, 지난 시간에도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쪽에 전부 열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디자인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든지 혹은 외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호감을 준다든지 또 독특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든지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는 것 혹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혹은 값이 싸고 또 오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등등이 있지. 자, 여기서 보통 그래서 디자인을 얘기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디자인 하려면 결국 인간공학적인 설계가 얼마만큼 되어 있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심미적인 것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근데 예전에 좋은 디자인 하면 이제 심미적인 것만을 이야기했는데 심미적으로 보기가 좋다고 해서 사용자가 편리하느냐 혹은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느냐 혹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그래서 요즘에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심미적인 것에 더해서 바로 이런 인간공학적인 설계가 얼마나 잘 되냐 하는 것으로 좋은 디자인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좋은 제품, 좋은 기계, 좋은 시스템은 바로 그 기계, 도구 혹은 제품 혹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이건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휴먼 오리엔티드 디자인을 그저 사용자로 바꿔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람인 사용자가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디자인하는 개념. 자, 사용자의 관점이란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배경과 학습 능력과
그리고 훈련을 했느냐 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그 다음에 노인 등에 따라서 이런 사용자의 관점이 달라지겠지. 또 사용자가 사용 행위에 관한 정보 및 제품이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제품의 사용성을 높이도록 설계하는 개념. 사용자 사용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할 때 그 사용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 혹은 자, 여러분들 집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을 데펴 먹는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렌지 같은 거 혹은 전자레인지라고 일명 통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사용이 되어진다 하는 사용 행위에 관한 정보,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제품이 사용되는 상황, 어떤 때에 그런 것을 사용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품의 사용성을 높이도록 설계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를 배려한 혹은 사용자를 배려한 것은 뭐야? 바로 좋은 디자인의 제품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다양한 사용자가 있는데 그 제품이 타겟으로 하는 사용자는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용 의도를 갖고 어떠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도의 달성 목표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나 순서, 그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사용 행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바로 고려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사용자 중심 디자인, 이것은 ISO라고 그래서 이것은 국제 표준화 기구지,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바로 국제 표준으로 제정해 놓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 HCDP에서 바로 이건 뭐 휴먼 오리엔티드하고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디자인은 그 사용자, 그리고 그것에 사용자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사용하는 환경이 어떠느냐 하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 또 디자인에서 평가까지 바로 그 사용자를 참여시키고,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 평가에 의해서 추진되고 수정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무엇이냐면 결국 한 번에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을 반복해서 좀 더 나은 것이 되도록 업데이트를 계속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래서 요즘 생긴 것이 UX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사용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이 사용자의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거 디자인하는 디자인팀은 다양한 기술과 시각으로 구성한다. 다양한 기술을 한다는 것. 결국 이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융복합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하지, 어떤 한 분야의 기술이나 지식만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이것을 모델링해서 도식화 시켜놓은 것인데,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용 환경과 이해를 명시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결국 이런 디자인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안을 도출하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평가하고 하는, 결국 이것을 잘 보면 뭐야? 결국 형태는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이러한 것들이 각 과정에 반복이 되고 해서 프로세스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이건 결국 우리가 시스템 설계에서 관리 수법인 PDCA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렇게 해서 결과로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디자인이 나오도록 한다는 것. 자,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결국 이것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인터랙션의 디자인이지. 그리고 거기에 자,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 뭐야? 결국은 여러 가지, 이것을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정보라는 형태를
되기 때문에 결국 정보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결국 표시장치 혹은 디스플레이나 조작장치, 이 컨트롤러, 기계 측에 있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건 뭐야?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지. 그런 하드웨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랙션은 사용작용의 정의라든지 방법, 절차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거기에 제시되는 정보의 가공 혹은 디자인까지 포함한다는 것.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에게 표시되는 이 화면에 제시되는 것들은 결국 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밝게 나오도록 할 것이냐, 혹은 하는 것은 고유 기술에 의해서 이 표시기, 디스플레이의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이때 적용할 때, 자,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적절하게 인간이 이것을 눈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표시기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인간공학적으로 제시를 하면 고위기술을 갖고 있는 전자 이런 쪽에 있는 고위기술 쪽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자, 인터랙션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 상호작용 정의 방법 절차는 결국 이것을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밝기를 조절하거나 혹은 켜고 끄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 한다든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터랙션 디자인이 되고, 자, 이때 정보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때 그림의 형태로 제시를 할 것이냐, 글씨 형태가 될 것이냐, 혹은 그 글자 크기는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냐, 볼딩으로 할 것이냐, 이탈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보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 강의를 할 때의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 아까 보았던 정수기 같은 경우, 그때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표시기, 조작기 이런 것들은 표시기는 바로 색깔로 나타내주는 부분들, 이 컨트롤러 조작기는 버튼이라든지 컵을 갖다 대서 누르는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되고, 상호작용의 방법과 절차는 뜨거운 물을 우리가 혹은 차가운 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인터랙션의 디자인이고, 정보 디자인은 그때 이걸 시각적으로 빨간색으로 뜨거운 물, 파란색으로 차가운 물을 나타내도록 한다든지, 글씨 크기를 눈에 쉽게 뜨게 한다든지,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주의나 경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 그리고 경고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사람이 뜨거운 물에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바로 설계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디자인의 최종 경과를 표시장치, 표시기인 디스플레이인 표시장치와 제어기인 컨트롤러의 제어 장치에 설계하는 과정으로 완성된 도면을 설계 시공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 따라서 사용자들이 제품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방법이나 절차를 설계하기도 하고, 제품에서 제공될 기능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들을 규정하고 정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조해서 가시하는 작업,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바로 정보 디자인이 된다는 것.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보다 사용하기 편한,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와 시스템 혹은 기계, 통칭해서 기계를 다시 기계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 정보 교환의 문제점을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 인지적, 결국 생리적인 것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심적 특성을 통해서 바로 이런 신체적, 인지적 측면에서 밝혀내고 이를 체계화하여 설계,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것. 결국 사용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누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형태적, 인지적 측면에서 이것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 자, 디자인하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것은 좀 더 좋은 것이 되도록. 자,
결국 플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체크, 평가하고, 액션,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결국 이 PDCA 사이클을, 관리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 아까도 다른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래서 디자인해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룬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 결국 평가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제품이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중량, 크기, 물리적인 걸 충족하는 것. 바로 외형이지. 하드웨어적인 것. 알기 쉽게 하고, 조작하기 쉽게 하고, 그리고 인지적인 것을 충족하는 것. 이것은 사용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즐거움 혹은 그것을 사용하면서 좋다든지 혹은 기쁨, 감성적인 걸 충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컨텐츠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UI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지.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줄여서 UI라고 하는데, 이거 잘 써질 때가 있네. 유저 인터페이스 약자 UI 분야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사각형으로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기계 혹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체적 인터페이스. 이것은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겠지. 인지적인 것에 있어서는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생리적 혹은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인지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고, 감성적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합적인 감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이 감성,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것을 포함한 감성 특성 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신체적 인터페이스는 약자로 Anthropometrical User Interface라 해서 약자로 AUI라고 하고, 이 생리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은 Physiological User Interface에서 PUI로 여기선 약자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인지적 인터페이스는 물론 여기에 심리적 이 사이코로지컬한 것까지 포함하지만 이것을 인지로 크게 포함을 시켜서 카그니티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약자로 CUI. 그래서 감성적인 것은 이모셔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EUI 하는 등으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자, 그러면 MMI는 바로 맨 머신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자, MMI를 검토할 때 예를 들어보면, 자, 생리적인 것은 바로 시인성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한 기계 인터페이스의 설계가 필요하겠지. 또 형태적인 것으로서 크기,
그리고 인지적인 것은 알기 쉬운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가 하는 정도로서 나타내고, 이 감성적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즐겁고 좋고 기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키보드 조작을 하더라도 키보드도 바로 일종의 컴퓨터, 인간과 컴퓨터로 이루어진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는 인터페이스가 되지.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이것이 제어기가 되고, 그래서 이 제어기 같은 경우 이것을 키보드라는 형태로 할 때는 키보드의 터치감이라든지 혹은 키를 눌러서의 감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키보드를 돌리더라도 그냥 필요하지 않고 즐겁다든지 좋다든지 혹은 거기서 오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기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지.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해서 보면 이것은 AUI라고 그랬지. 그리고 CUI, EUI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anthropometrical은 인체 계측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신체적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체를 계측한 것을 토대로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anthropometrical user interface라고 하는데, 그래서 AUI 같은 경우는 제품의 외관이나 형상, 물리적 재현과 작업 공간이나 제품의 사용 공간의 설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인체 특성적 정보, 우리의 키나 혹은 손가락의 길이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키보드도 자, 이 손가락의 끝의 크기 이러한 것들을 측정해서 적절하게 키를 눌렀을 때 손가락이 옆에 키를 누르지 않고 여기 작동 가능한 이런 형상이나 물리적 재원 이런 것들의 설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 측정학적 정보와 생리학적 능력 이러한 관한 정보를 고려해서 이와 같이 외관에 관련된 것들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다시 인지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CUI 같은 경우는 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 제품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유행하는 것이 이제 플러그인이지. 그래서 그냥 콘센트만 꽂으면은 혹은 전원만 연결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전에 전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뭘 설치를 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보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품의 사용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오류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정보 처리 특성에 관한 것을 정보화시켜서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EUI 같은 경우, 이 감성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즐거움이나 기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고려해서 바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감성을 고려한다 그럴 때 국가별로 보면,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색이 빨간색이라 그러지. 그래서 미국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버드와이저나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이런 데 보면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청색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상당히 선호한다 그러지. 이제 편안함을 주는 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노란색의 코닥, 미국 제품인 코닥 필름보다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후지 필름을 더 선호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흰색은 중국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지.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맥도날드에서 하얀 얼굴로 되어 있는 맥도날드의 광대 마스코트를 교체했다고 하는. 그래서 중국은 주로 더 선호하는 색이 이제 금색 같은 걸 좋아한다 그러지. 그래서 중국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같은 경우 금색이나 와인 골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유럽인이 기피하는 색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전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 백색 가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유럽 등지에서는 흰색, 그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청결, 위생 이런 것을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이기 때문에 이제 백색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백색 가전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흰색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색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주방
가정의 주방이나 이런 데 보면 흰색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 가전제품에. 또 사용 환경도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좌측 통행과 전조등 각도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상당히 눈이 부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이 좌측 통행을 하게 되면 보통 전조등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차가 전조등이 앞으로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전조등은 옆을 비추게 돼 있어. 그런데 자, 옆을 비추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는 좌측 통행 구역에서는 결국 상대편에 오는 차에 눈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으로 붙이고, 자, 도로 주변에 있는 보행자를 살피고 확인하기 위해서 보행자 쪽은 더 넓게 왼쪽으로 퍼져 보이게 이것을 하는데, 이 좌측 통행 규격을 우측 통행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인도 측은 잘 안 보이고 반대편 차선 쪽으로 빛이 많이 비치게 되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야간에는 상당히 눈이 부시고 힘들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초창기 우리가 특히 이제 일본에서 좀 유행이 지나거나 좀 시간이 지난 설계 도면 이런 걸 받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많이 그대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바람에 반대 차선에 조사량이 많아지고 해서 눈이 부신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이제 초창기에는 부족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래서 또 여기서 중시되는 것이 바로 사용자의 경험.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인데, 이때 E를 안 쓰고 X를 써서 UX 디자인 하는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래서 외관이나 사용 콘텐츠나 경험, 결국 이건 뭐야? 결국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좋은 디자인에서 그저 말이 조금씩 바뀔 뿐이야. 이때 이것이 콘텐츠 경험이라는 형태로 되는데 내용은 같고. 그래서 뭐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됐던 UI가 됐던 뭐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사용하는 사람,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를 위한 것이란, 거기서 뭐 용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말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결국 추구하는 것은 뭐야? 결국 사용자인 사람 혹은 인간을 위한 휴먼 오리엔티드 된 제품의 설계라는 것. 어떤 때는 잘 써지다가도 잘 안 써지는데,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인데 그 사람이 사용자냐 운전자냐에 따라서 말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결국 휴먼 오리엔티드. 이것이 뭐야? 바로 우리 인간공학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인간공학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하다가 인간공학을 생각 안 하더라도, 자, 좀 제품이 좀 더 잘 팔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또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그때 사람 중심의 설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인간공학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시스템을 분류하고, 그것이 어떠한 시스템이냐, 인간 기계 시스템이냐, 혹은 인간 기기 시스템을 다뤄야 될 유저 인터페이스냐, 혹은 유저 인터랙션이냐, 혹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것은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도 제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바로 사용자인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과 심리, 제품 사용동을 종합적으로 추적해서 그 결과를 제품에 반영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UX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야?
왜 이자가 안 써지지? 뭐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는데 선도한 거지네. 결국 얼거노믹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 그럼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꾸느냐. 결국 우리는 계속 하다 보면 타성에 적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 금방 실증이나 이런 걸 느끼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하는 것이 뭐야? 1월 1일이 되면 다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결국 용어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하던 것과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해보자. 지금까지 해서는 뜻대로 잘 안 됐지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결국은 그냥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사용자 인간 중심의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는데 뭐 해도 또 할 게 나오고 하니까 자꾸 이와 같이 용어를 바꿔가면서 조금씩 접근 방식을 달리해가면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결국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야? 결국 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국 계속 얘기하지만 어떠한 능력,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노력하는 자가 훨씬 성과가 좋고 또 그 노력을 하는 자보다도 더 성과가 좋은 것은 흥미를 갖고 하는 것인데 그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미가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도 인간 중심 설계 혹은 인간을 배려하는 설계의 하나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광학과에서는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 이 고객 관계 관리라고 용어를 바꾸는데 이제 CRM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그것은 고객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하는 걸 분석해서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화돼서 요즘은 뭐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매하거나 많이 클릭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관심이나 흥미 분야를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시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일종의 이런 CRM의 일종이라는 것. 그래서 기업의 시각에서는 이 판매 시점 정보기. 그래서 이것이 20, 30년 전에 포스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들어와 있었지. 그래서 이 포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 같고 또 이 감성적이라는 것. 그래서 소비자의 시각에서 고객 감성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뭐 똑같은 거지만 CRM 지금까지 20여 년 전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살짝 좀 다르게 포장을 해서 CEM이라고 해서 고객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충성도를 높이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고객의 전반적인 경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결국은 이건 뭘 하는가? 결국 사람 중심, 휴먼 오리엔티드된 제품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바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그럼 이런 것을 어떠한 형태로 제공을 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기법처럼 등장한 것이 에스노그래피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양한 고객의 사용 행위를 보다 생생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고객의 집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직접 지켜본다든지, 하루에 몇 시간씩 고객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비디오로 찍기도 하고, 또 아이 카메라라 해서 그 특정인이 주시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시선을 추적하는 이 카메라를 착용하고 매장을 둘러보게 한다든지 해서 매장을 둘러보다가 어디에 시선이 머무는지, 혹은 브로셔 같은 게 제공되거나 잡지가 제공되면 그것을 보고 상품의 어디를 보는지 하는 것들을 시선을 추적하는 것들이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자, 이걸 뭐 에스노그래피법을 해갖고 새롭게 만들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인간공학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포장을 바꾸어서 좀 더 새롭게, 아, 이건 뭔가 획기적이고 새롭고 뭔가 혁신적인 것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요즘 에스노그래피법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리빙잇 제도.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그 유명한 P&G 회사 이 CEO가 고객 중심의 혁신을 하자 해서 내는 것인데, 고객이 원하는 것과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하는 것으로서 멕시코에서 출시한 섬유 유연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다우니 싱글 인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멕시코는 저소득층이 소비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탁할 때 물을 많이 쓰는 것도 물이 귀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세탁이 가능한 섬유 유연제를 출시한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뭐 에스노그래피법에서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한 20년 전에도 다 제품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혹은 가스레인지 혹은 냉장고, 주방에 쓰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한다 혹은 밥솥을 개발한다 이러면 우선 물론 이 석박사급의 연구진들이 다 그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밥을 맛있게 하고 빨리 하고 사용을 편리하게 할까 하는 걸 하지만, 그것이 시제품이라는 형태로 프로타입이 나오게 되면 누구를? 가정주부들을 뽑아서 혹은 지원자가 됐던 희망자가 됐던 혹은 선별을 하든 어떤 형태였든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시제품을 써보게 하고 거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혹은 그런 연구소 같은 데 가면 이 가전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가보면 주방이 아예 꾸며져 있어. 그래서 그 주방에서 직접 사용해보고 일반 가정집처럼 해놓고 거기서 직접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때 사용할 때 문제점이 뭔지 하는 걸 찍기도 하고, 뭐 연구진들이 직접 해보는 경우도 있고 가정주부들을 뽑아서 선별해서 직접 하도록 하게 한다든지, 혹은 그렇게 해서 또 시제품이 나오면 이것을 이제 베타 타입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면 일단은 가정주부들한테 우선 뿌리게 되지. 그래서 그 뭐 선별한다든지 혹은 희망자라든지 해서 그것을 뿌려서 뭐 1, 2주 혹은 한 달 사용하게 하고, 한 달은 너무 기니까 뭐 1, 2주 사용하게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제품을 사용한 소감이라든지 부족한 점, 더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하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것을 에스노그래피법에서 다시 혁신적인 접근법 등으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거야? 휴먼 오리엔티드 혹은 유저 센터드, 제품, 기계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접근법이라는 것.